그럼 오늘 부동산의 함정, 욕망의 함정이죠. 여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다 빠졌어요. 부동산 함정에. 좀 위험해요, 사실은. 일단 우리가 부동산을 보는 시각을 한번 솔직해져 봐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안 가지고 있던, 결국에는 욕망인데 서로의 욕망이 상충하는, 충돌하는 시장이죠. 근데 일단 언론에서는 상승한다, 뭐 한다, 얼마 전까지 엄청 많이 했으니까 하락론자도 있어요. 뭐 제가 여기에 속해요.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은 서로의 욕망이 충돌한다는 거죠. 상승론자들의 욕망은 그냥 올라야 된다. 이유 없어요. 자세히 보면은 영상이라든지 어떤 기사라든지 내용을 보면은 논리가 없고 그냥 올라야 된다. 제가 만든 영상에서도 보이는 반론인데 뭐 너는 집이 없지 않냐. 정신승리한다. 되게 인신공격 비슷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논리는 일단 올랐으니까 또 오를 거다.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수요 공급 얘기만 해요. 뭐 어떻게 수요가 늘어났고 어떻게 공급이 뭐 줄어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그냥 수요 공급. 서울은 그냥 수도니까 사람이 몰릴 거다. 이게 초등학생도 들으면 딱 이렇게 귀에 꽂힐 만한 쉬운 논리.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왔던 기간이 있으니까요. 논리는 없어요. 욕망만 있어요. 왜? 내가 샀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앞이. 그냥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고 뭐고 없어요. 그냥 딱 그 정도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락론자. 하락하길 바라는 사람들. 내 마음은 사실은 어떻게 싸게 사고 싶은데 지금 너무 비싸니까. 그것도 욕망이죠, 하나의. 싸게 사고 싶은 욕망, 싸게 팔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싸게 사고 싶은 욕망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불안해해요. 상승론자들도 불안해하긴 해요. 둘 다. 하락을 좀 바라시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워요. 욕망이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욕망과 두려움을 우리 걷어내고 이야기하자고요. 불안해요, 마음이, 심리가. 혹시 더 오르지 않을까? 내가 너무 늦는 거 아닐까? 겉으로는 논리 많죠. 뭐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몇 년부터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공급이 많다. 논리는 맞는데 시장에서는 아직 그게 반응이 안 하니까 그 논리는 있지만 욕망과 두려움에 이제 자기 자신이 지배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영끌 투자 이런 식으로 요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걷어낼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미래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하락한다고 이야기는 말씀은 드렸지만 언제 하락할지는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상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한다고 이야기는 하죠. 물론 지금 상승하고 있죠. 하지만 언제까지 상승이 이어질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는 확신해요. 지금이 거품이다, 광기다, 과열이다 라는 것은 어때요? 확실해요. 이거는 다 확신하실 거예요. 좀 진정하는 방법. 첫 번째, 시장은 항상 열려 있다. 2011년, 2012년에, 그러니까 2013년에 부동산이 오르기 전에 침체기가 있었어요. 부동산이 계속 상승만 해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상승할 것 같지만 분명히 침체기가 오고 너무 불안감을 안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가계부채죠. 언론에서 가계부채 이야기는 그닥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가계부채를 구글 같은 데서 쳐도 가계부채에 대한 직관적으로 가계부채 1550조 뭐 이런 식으로 가계부채 GDP 대비 95.5% 정확하게 좀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자영업 대출까지 하면 한 1800조 정도 됩니다. 가계부채 부동산에 많이 향했죠. 지금 최근 들어서 2020년 1월 전이죠. 12월 전후로 해서 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증을 했어요. 금리를 낮춘 것도 있지만 마지막 영끌 해야 된다고 대출을 막 받은 거죠. GDP죠. 가계부채율이 97.9%.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1년 GDP. 이거 문제가 생길 텐데 아직 생기진 않았어요. 부동산 PF 문제도 중요해요. 예전에 우리 저축은행에서 돈을 못 줬잖아요. 2011년, 2012년 정도에 토마토저축은행하고 돈을 못 줬어요. 그게 문제가 이 PF 때문이었어요. 이 보증을 쓰는 거죠. 부동산을 짓는데 여기에 내가
뭐 돈을 빌려준다든지 여기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총 지금 100조가 있어요. 이 금융권에서 큰 금액이에요. 2013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했거든요. 채무보증 오늘 갚아줄게. 이게 28.1조 원, PF 대출 줄이 한 71.8조. 중요한 거는 이게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100조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부동산 상승이 멈추면은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계 대출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면성실하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갚을 거라고 좀 봐요. 길게 봐서도 파산할 수도 있고 나라에 다시 팔았다가 다시 임대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라고 할까요? 가능한데 금융권은 진짜 문제예요. 이건 답이 없어요.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금이 날아가는 거죠. 토마토 저축은행처럼 저축은행에서도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보험회사에서도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보험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보험회사가 망하게 되면은 나라에서 다른 보험회사 보고 네가 인수해라 해가지고 내가 보증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인수는 해 줄 거예요. 하지만 이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 같이 책임지는 거죠. 회사가 무너지면은 좀 파장이 커요. 이 두 개 때문에 정부에서 부동산 맨날 안정화라는 얘기 쓰잖아요. 부동산 폭락해도 겁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터트리면은 다 연쇄적으로 터질까봐. 그리고 부동산 폭등해도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제 안 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세도 살아야 되고 월세도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게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아무튼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들어와라 얘기하는 사람들은 비싸게 사줄 바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대출을 받아서 이 다 대출이잖아요. 그리고 금융권도 이거를 어떻게 누군가에 떠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보다 비싸게 사줄 바보가 없을 때 바로 가격은 공개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나보다 비싸게 사줄 바보를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보가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파트 가격 거품 검증과 시사점 언제 떨어질지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지금 거품이라는 건 확신하다는 거죠. 그 거품이 얼마나 껴있냐라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모형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제 현재 가치 모형 강남 4구는 현재 내재 가치보다 본인의 가치보다 213.5% 고평가돼 있다는 거죠. 세종은 208.5% 그리고 서울에 179.8% 보고서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만큼이 거품이다. 두 번째 모형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거품이다 라는 건 내용을 이해를 했어요. 뭐 어려운 말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거품이다 라는 것만 확실히 인지하자라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 3법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이거 가지고 월세 가격을 올린다, 전세 가격을 올린다라고 겁을 주는데 좀 올려도 이렇게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세금 문제하고 조금 연결을 해봐야 돼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못 걷고 있어요, 나라에서. 그 이유가 이렇게 신고를 안 하기 때문이죠. 탈세를 하고 있죠. 신고를 안 하면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되게 높잖아요. 신고를 하게 되면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나라에서 세금을 더 걷어서 공제 같은 거를 상향시킬 것입니다. 아무튼 전월세 상한제 못 올리는 거 5% 이상 그리고 1회 더 2년 더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세를 사는 사람이 훨씬 지금 유리해졌어요. 지금 유리해졌어요. 월세 전환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 월세 전환은 좀 어렵죠.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은 전세금에서 몇 억 되는 금액을 은행에 갚아야 되는 거죠. 월세 전환된다? 월세가 증가한다는 거는 또 그만큼 부동산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인데 왜 전세가 있죠? 상승을 하니까 빨리 올라타려고 이제 대출을 은행에서 받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대출을 받는 거죠. 부동산이 빨리 상승해온 만큼 이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의 좀 특별한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있는데 전세가 사라진다는 것은 반대로 그런 부동산 상승이 없으니까 상승분을 먹지 말자. 이제 월세를 먹자 그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은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월세를 받는다는 거는 부동산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럴 리가 없잖아요. 1년에 뭐 1억 상승하는데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전세를 받아가지고 사는 게 낫겠죠. 월세 전환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부동산 상승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너무 높으면은 일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일해서 뭐해? 이 소득세 봐봐요.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이 훨씬 많이 들잖아요. 열심히 일해도 세금으로 다 뜯기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는 열심히 일해라. 나는 불로소득. 이렇게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죠.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가자 뭐 한탕주의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도 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지 않나,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고 그게 걱정된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은 이거 거품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품은 반드시 붕괴한다. 거품이 붕괴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